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 과연 누가 몰래 불을 붙이고 있을까요? 강세장, 계약 폭주, 자금 조달률 급등. 이 시장은 급등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MPT, 디너, 조사서. 트럼프의 가상화폐 이야기가 너무 커졌나요? 크립토닷컴, 중동시장 진출, UAE가 암호화폐 결제 천장이 될까? 385%의 기적을 재현할까? 도지코인, 폭등의 징조가 다시 나타나 600만 가상화폐 투표, 한국 대선에서 체인 전쟁이 시작되나?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9,547개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셈입니다. 사실 이 유출은 4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할 생각 없이 바로 인출해 장기 보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명백한 강세 장기 전망입니다. 가격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4월 8일 72,776달러까지 하락한 후 반등을 시작해 5월 13일에는 104,000달러까지 회복하며 한 달간 무려 36%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부터 4월 시장이 하락세였음에도 거래소 장호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물 ETF나 기관 자금이 오히려 하락 중에 더 많이 매수하며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큰 악재만 없다면 비트코인은 이번에 진짜 다음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사해 시대는 이제 정말 바로 눈앞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단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다소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SOPR 지표가 손실에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자마자 매도에 나섰습니다. 4월 23일 비트코인이 93,000달러까지 올랐을 때 보유 기간이 1155일인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며 소프리가 1.408까지 치솟았습니다. 5월 9일 12만 달러 돌파 당시에도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며 소프리가 1.36에 도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벌면 바로 판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155일 이상 보유 중인 장기 투자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만, 104만 달러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시장은 명백히 손바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은 아마도 이들 장기 보유자들의 지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5월 4일부터 비트코인 펀딩비가 0에서 0.01까지 상승하며 강세 심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자신감에 넘쳐 모두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며 롱 포지션으로 거의 올인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점과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코인 시장은 항상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메이저 자금이 갑작스러운 하방 스파이크로 롱 포지션을 강제 청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16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진폭과 물량 교체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10만에서 104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시험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가족은 다시 암호화폐 세계에서 큰 나누기를 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채굴 회사 HUT는 어제 그들의 자회사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콜프통과 나스닥 상장 기업 GRYP와 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듣기에는 정식 상장 거래처럼 들리지만 아는 사람은 알죠. 사실 이건 트럼프의 아들이 한 일이고 분명히 역상장을 노린 것이죠. 더 황당한 건 트럼프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72 시간 이내에 밈코인을 발행할 거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작업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NPT에서 채굴, 그리고 코인 발행까지 트럼프 가족의 프로젝트가 하나씩 이어지고 있고 그 수익은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진짜 빠르게 들어온 건 맞아요. 손도 빠르고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좁은데 대통령님 좀 천천히 수확하셨으면 하네요. He plans to sell as many as 800 million more of these coins after he's increased their price by announcing these dinners for its top buyers. In effect, Trump is a pay-to-play scheme that allows his biggest buyers in his coin to meet him in person and potentially influence him. And even possibly foreign nationals may see this as a way to bribe the president.
트럼프가 자신이 발행한 밈 코인 트럼프를 통해 첫 번째 대형 코인으로 만찬회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만찬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참가자들은 약 10억 4,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트럼프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대회 형식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고위험 투기 행동으로 변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이익은 트럼프 가족과 관련 지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이나리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58개의 주소가 각기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며 총 이익은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손실을 본 사용자는 76만 4천 명에 달해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Donald Trump, our co-presidents are doing right now, is effectively cutting the benefits that people were promised, and they are making people suffer all across this country. It is wrong. 트럼프의 이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작전은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의원 리차드 블루멘탈은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 파이트 LLC에 대한 조사 통지서를 보냈으며 공식적으로 이 만찬회로 서민을 갈라먹는 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하원의원 아담 시프는 함께 비판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의 위엄을 돈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찬회든 NFT 보상 등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 시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회까지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의 새로운 전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조사일까요? 차단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정치 코인 기준이 될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요즘 호주의 암호화폐 업계가 정말 뜨겁습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가 캔버라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앤드루 찰턴을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에는 믿을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며 언제까지나 변두리 산업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암호화폐 업계는 크게 들썩였습니다. 크립토닷컴 호주 대표인 바쿨 탈와르는 이번 인사가 암호화폐 경제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주목받는 정식 산업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크립토닷컴은 최근 두바이에서도 사업을 착실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호주뿐만 아니라 중동도 곧 블록체인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바이 재무부는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닷컴과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정부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력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며 결제는 크립토닷컴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고 디르함으로 환전되어 입금됩니다. 이는 두바이의 현금 없는 전략의 핵심 단계로 2026년까지 전체 결제의 90%를 비현금화하겠다는 목표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두바이는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his is just a part of our long-standing commitment to regulatory compliance. We've recently received a license in Singapore, in principle approval from the MAS for a license as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in Singapore. We've got registrations across Europe, in Italy, Greece, and more. We've got a license in Dubai. So it's just a broader push. 두바이가 이번에 진짜로 온세인 행정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립토닷컴과의 협력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크립토닷컴은 2023년에 이미 실물 기업을 위한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두바이 통과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협력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발표는 되었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어떤 코인을 받을까요? USDT와 USDC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도지코인도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수도요금은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지만 벌금도 가능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후 정부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8억 도지코인이 순식간에 이동, 암호화폐의 호화 요트가 조용히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을까? 한국도 블록체인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나? 국회 대물들이 직접 암호화폐에 나서다. 최근 도지코인을 달까지라는 구호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도지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DOG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웃지 마세요. 이 코인은 5월에 무려 38% 급등하여 올해 가장 강한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요 코인 못지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 지난 24시간 동안 DOG의 거래량은 4,700억 달러에 도달하며 코인게코 비스테이블 코인 순위 탑 5에 진입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코인은 밈코인의 시조입니다. 이번 흐름 어쩌면 1달러 돌파 레이스까지는 머스크의 트윗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90일간의 DOGE 현물 거래에서 매수 측 누적 거래량이 매도 측보다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24년 11월에도 있었으며 당시 DOGE는 4분기에 385% 급등하여 0.40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는 도지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0.67로 높으며 BTC가 횡보 구간에 진입하면 도지는 수주간의 강력한 반등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단기 목표가는 1달러입니다. 这一轮的这个行情呢，是因为是以太坊发动的，那么其实在后面的这个以太坊的这个涨幅会有多大，这个我不好预测，因为我也不是以太坊的用户。我觉得是在这个大部分的这个秘密 token 会爆发完以后，狗币的这个大幅度这个涨幅应该会来到0.3到0.5之间，突破0.3以后，我觉得这个想象空间应该是在下个月或者是这一个月内到达0.5。 시장이 막 잔잔한 물결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5건의 수상한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며 무려 8.07억 도지가 한 번에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호화 요트가 순간이동한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누가 움직인 걸까요? 큰손이 몰래 매집을 한 걸까요? 아니면 고래가 역공을 준비 중인 걸까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신기한 건 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9.6% 급등했고 거래량도 73% 급증했습니다. 이 익숙한 분위기 혹시 2021년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당시 DOGE는 0.02달러에서 0.73달러까지 치솟으며 무려 350배 상승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이상 움직임과 고조된 투자 심리, 이것이 과거의 반복일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일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선은 점점 코인판 표몰이 전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후보인 이재명은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합법화하고 수수료는 낮추고 규제 시스템은 정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투자하고 싶습니까? 내가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이런 공약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람이 무려 1,6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이 코인 투자자들의 투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각 당의 후보들이 코인에 대해 한마디씩 하며 코인 친화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약은 먼저 내걸고 표부터 잡자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암호화폐 정책과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말에 설립된 가상자산위원회 및 2022년에 민관협력 암호화 자산 워킹그룹 등 기존 관련 기구를 통합한 조직으로 국회의장 민병덕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러 정치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ome to just 50 million people, this country boasts one of the top economies in the world. In the crypto world, this hub in the heart of Asia, South Koreans have always been early adopters of technology, and they see the blockchain as their version of the American dream, as the gateway of the young generation to future fortunes. 이번에 한국은 완전히 풀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료들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코인비트, 고팍스 등 주요 국내 거래소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코인계와 정치계가 손잡고 대회를 여는 분위기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위원회는 단순한 보여주기용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2개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산업 혁신을, 다른 한 팀은 정책과 법규를 연구하며 규칙 제정, 공정성 확보, 거버넌스 구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보자면 이것이 진심으로 암호화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1600만 명의 투자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를 노린 정책쇼와 선거 전략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꿈을 그리는 것은 쉽지만 현실화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블록체인에 올라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말뿐인 질주로 끝날지 두고 볼 일입니다. 2025년 1분기 코인베이스의 순수익은 19억 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23.4점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은 주로 거래 수익과 구독 서비스 두 분야에서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지노시스는 149만 5천 달러에 싱가포르의 온체인 금융운영 플랫폼인 HQAIXE를 인수했습니다. HQ범 XYZ는 지노시스 HQ로 이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자산 관리 회사인 반에크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 비빌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시큐리티즈 플랫폼을 통해 토큰화됩니다. 입소스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4%로 상승했으며 4월 말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응답자의 59%가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37%만이 전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테크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축은 전 세계 직원 총수의 3% 이내로 진행되며 여러 직급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